일단은 천천히 우리 38쪽에 195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195번. 그래서 그때 수업 때 끝냈어야 되는데 못 끝냈던 문제 좀 만나볼 건데 195번 어떻게 풀지? 195번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보자. px가 뭐래 얘들아? px가 여러분들은 딱 보면서 아 이거 x 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떠한 다항식이구나라는 걸 바로 체크하겠죠. 첫 줄을 읽으니까 최고차 개수 1이고 2차 식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 그럼 바로 식을 세울 준비를 하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 말고 갑자기 뜬금없이 밑에 2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은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래.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보면 일단은 이거의 두근이 그냥 알파 베타가 일단 내두는 거야. 그리고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봤더니 p 알파가 베타고 p 베타가 알파라는데 이걸 어떻게 풀죠?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보는 걸까요? 뭘 물어보는 걸까? 이런 거야. 여러분들 p라는 식에 알파를 넣었어. 그러면 여기도 사실 어떤 문자에 대한 식이 나와야 돼? 알파에 대한 식이 원래 나오는 게 맞지 않아? 그쵸? 여기도 알파에 대한 식이 나오는 게 맞잖아. 근데 알파에 대한 식이 나온 게 아니라 베타가 나왔지, 그치? 이러면 뭔가 안 맞잖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뭘까? 알파와 베타와의 관계를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죠. 알파라는 문자와 베타라는 문자의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랑 베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은 어디야? 여기 아니야? 여기서 유일하게 알파와 베타의 관계를 찾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관계 찾으면 뭐가 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이죠? 1. 알파 베타가 뭐죠? 2분의 3이죠. 즉 알파와 베타의 관계를 찾았어 여러분들이. 알파랑 베타는 더하면 1이고 곱하면 2분의 3이 관계에 있어. 그러면 이 관계를 가지고 이 식을 여러분들이 뭔가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럼 다시 한번 알파가 들어갔으면 알파에 대한 식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 중에서 요 아이를 써볼까? 요 합? 요걸 써볼까? 요거? 왜냐면 얘를 써도 되긴 할 텐데 그러면 베타가 2알파분의 3이라서 알파가 들어갔더니 2알파분의 3과 관련이 있다 이러면 그러니까 분모의 문자가 있으면 우리 좀 귀찮잖아. 그치? 잘 하지 않는 접근이잖아. 그래서 p 알파가 베타인데 베타가 1 마이너스 알파잖아.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 그러면 밑에 있는 아이도 똑같겠죠. 베타를 넣었으면 베타에 대한 식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알파를 1 빼기 베타입니다 라고 이렇게 두 개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은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이런 문제 풀었었는데 숙제도 열심히 했고 공부 열심히 했으면 이런 거 뭐 보여야 되는데 어떤 게 생각나? 예를 들어 이런 게 생각나는 거 아니야? F에 1이 알파가 들어가면 1이고 F에 베타가 들어가면 1이야. fx 2차식이라고 쳐봐.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면 식 어떻게 세워? f라는 아이한테 x가 들어가면 1이 나오는데 이걸 보고 fx 빼기 1은 0이라는 방정식으로 만들잖아. 그렇죠? 이때 근이 뭐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알파랑 베타. 그렇지. 그러면 식 어떻게 세워 얘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하고 최고차 개수는 문제에서 준 거 맞춰주면 되겠죠. 이게 뭐였어? 인수정리 응용한 거죠. 그렇죠? 근을 알면 우리 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걸 응용한 거지. 그치? 얘도 똑같아. 얘도 방금 내가 보여준 이거 가지고 비슷한 접근이 안 돼. 조금 더 길 뿐이야. 이걸 보면 어떻게 해 그러면? f에 x가 들어가면 뭐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1 마이너스 그렇지. 1 빼기 x가 나온다라고 쓰는 거지. 그리고 이때 x는 뭐랑 뭐다? 그렇지. 알파랑 베타다. 그러면 우리 이런 식을 쓰면 이렇게 안 두잖아. 어떻게 해? fx라는 식에서 그렇지. 1 빼기 x를 빼면
0이에요 라고 방정식을 세우고 여전히 이 왼쪽에 있는 x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그렇지 알파랑 베타가 들어가면 0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그쵸? 그러면 찾았네. 우리가 새롭게 세운 fx 빼기 1 빼기 x라는 요 새로운 식은 어떻게 생긴 거야? 어떻게? 근이 알파랑 베타인 상황이지. 왜냐면 알파가 들어가도 0이 나오고 베타가 들어가도 0이 나오니까.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라고 쓰고 최고차 개수만 맞춰주면 되지. 근데 어차피 fx는 2차식이고 뒤에 있는 건 1차식이니까 fx의 최고차 개수가 그대로 따라가겠죠? 그쵸? 2차식한테 1차식을 뺀다 한들 2차항의 개수가 변할 리는 없잖아. 그쵸? 이렇게. 그러면 최종적으로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 식을. 즉 최종적으로 fx에서 1 빼기 x를 뺀 식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수 정리를 응용해서 식을 세우게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요걸 알아. 요거 뭐야? 그럼 얘들아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 곱한 거 뭐예요? 그렇지. 이거 온 거 알겠어? 자, 저기 있잖아.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이 식에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며. 그러면 이거 연립하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인데 최고차 개수가 2인 거일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야겠지. 그러면 문제에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만 우리한테 요구하니까 저거 2분의 1로 나눈 거 식이 되겠죠. 그래서 fx는 따라서 최종적으로 전달고야. 여기다가 1 빼기 x를 더한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분의 5는 0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근데 내가 왜 fx라고 중간에 갑자기 바꿨을까? 습관처럼 fx로 막 내가 혼자 막 신나서 바꿨네. p죠? 다? 이게 다 p예요 얘들아. 다 p네요. 뭐야? 혼자서 막 신나서 바꿨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분의 5라는 식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196번 혼자 힘으로 풀어보세요. 얘들아. 196번 혼자 힘으로 풀어보세요. 아까랑 느낌이 좀 달라.
아까랑 느낌이 좀 달라. 응용을 요구하는 문제. 그러니까 살짝의 응용을 요구해. 해볼게 같이. 얘도 시작은 똑같아. 근데 이제 이런 거야. 요런 문제 풀 때 얘는 알파 제곱을 넣어서 알파가 나왔으니까 x 제곱을 넣으면 x가 나온다 라는 느낌으로 가도 되긴 돼. 근데 여러분들이 f라는 아이한테 x 제곱을 넣는 상황이 오면 좀 힘들어. 그러니까 잘 식정리도 안 되고 계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서로 문자가 달라서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관계를 요구했지만 이렇게 같은 문자 넣어놨는데 이번엔 차수가 다르잖아. 그럼 이렇게 차수가 달라도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차수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낮춰야 돼요 항상. 즉 이런 식은 항상 1차식에 대한 이야기들로 바꿔야 되더라. 즉 f 안에 알파 제곱을 넣는 게 아니라 저렇게 2차를 넣는 게 아니라 어떤 1차를 넣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지. 알파 제곱을 다른 걸로 바꿔야 돼.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알파 제곱을 다른 걸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보면 처음에 개념을 배울 땐 오로지 근각계수 관계만 배우잖아. 근데 이거 살짝 응용하면 뭐도 항상 배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이다라는 식과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도 너네 써먹어야 돼 라고 문제 중간중간 요구하는데 따로 개념이 알려주지 않죠. 당연한 얘기니까요. 그럼 근이니까 대입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F 다시 방금 잘 얘기했어. 이제 F 알파 제곱이 뭘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하고 마이너스 5알파구나 라고 얘기가 바뀌는 거고, 얘도 그러면 F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5 베타구나 이렇게 얘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래도 좀 귀찮지 않아? 이런 거지. 아까처럼 문제를 풀려면 F에 뭘 넣었더니 뭐가 나와 라고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를 무조건 X라고 두잖아 여러분들은. 그쵸? FX라고 둘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선 얘가 X가 되면 여기가 뭐가 돼? 좀 귀찮지? 그쵸? 그래서 한 번 더 변형해도 되고 뭘 어떻게 변형해? 여기서 아까 문제 풀듯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베타잖아. 그러니까 F 베타는 하고 알파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그러면 5 더하기 5 베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밑에 식도 당연히 똑같은 과정을 반복할 거니까 F 알파가 5 더하기 5 알파가 되면서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식을 어떻게 세워? fx가 5x 더하기 5와 이렇게 같게 되는 순간이 x가 알파하고 베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부터는 아까랑 풀었던 문제랑 똑같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fx에서 마이너스 5x 더하기 5를 뺀 식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인데 그게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일 테니까 따라서 fx는 x 제곱 그다음에 6x 빼기 4 이렇게 얘기가 되나요? 왜 더하기가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지? 그러네.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최종적으로. 됐어요? 이게 됐어요? 중간에 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할 수는 있어요. 여기서도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연습을 하게 되긴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로 x가 들어가면 뒤에 뭐가 될까 또 바로 찾을 수 있기는 해요. 이런 거지. 그냥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x로 둘 거니까 그러면 알파라는 아이는 뭐로 두는 거야? 알파라는 아이는 마이너스 1 빼기 x라 두겠지. 이 과정에서. 즉
여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우리가 x로 만들 거야. 그러면 알파 자리에 여기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를 넣으면 fx가 나올 거야. 그럼 걔를 똑같이 여기다가도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그러면 5x 더하기 5. 똑같네. 똑같죠. 바로 중간에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2차 방정식에서 이렇게 식변형해서 식을 세우는 과정이 좀 어색할까봐 내가 최대한 끝까지 우리가 익숙한 모양으로 식을 계속 변형시킨 거야. 변형시킨 거야.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정리되셨으면 다음 페이지. 정리되셨으면 다음 페이지. 200번이죠. 예를 들어 200번 같은 거. 200번 같은 거. 자, 200번을 보면 얘들아 2차 방정식의 한글이 1 마이너스 루트 2야. 200번 보면 2차 방정식의 한글이 어디 있어? 한글이 1 빼기 루트 2야. 그럼 다른 한글은 뭐야? 1 더하기 루트 2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다시 오랜만에 하니까 무리 켤레근이야. 이거 무리수야. 무리수에 대한 켤레근을 가지려면 조건이 뭐였어? 개수가 다? 그래, 개수가 다 유리수. 근데 이 문제는 어디가 유리수가 아니죠? 그래, 여기 상수항이 유리수가 아니잖아. 그러면 켤레라는 조건이 깨지네. 켤레 아니죠? 그럼 어떻게 풀어요? 그렇지, 그렇게 찾아도 돼요. 좋은 발상이에요. 즉 이거 어차피 근이 두 개 있겠지. 이거 근이 알파하고 베타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가 1 마이너스 루트 2야. 그럼 다른 하나는 베타가 있겠지.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 1 빼기 루트 2랑 베타를 곱하면 근각에서 관계에 의해서 다른 한근 뭐야? 루트 2 마이너스 2가 이렇게 곱했을 때 루트 2 빼기 2가 나와야지 근각에서 관계로. 그쵸? 그러면 베타가 나오겠네. 실제로 나누면. 그쵸? 그렇게 찾는 방법 하나. 그래서 베타 찾아서 둘을 더한 거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k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 아니면 또 이거 말고 이게 1이야. 1. 근각에서 관계. 하나 더 있어. 되게 단순한 거 있잖아. 대입하면 되지 얘들아. 이거 근이라며 근. 근은 우리 항상 대입할 거야 라고 했잖아. 그럼 대입해서 0 나오게 하는 k값 찾으면 되죠. 실수 부분 아니면 무리수 부분, 유리수 부분 나눠서 계산했을 때 실수가 되게 하면 되겠죠. 그날 수업에서 남은 부분이 하필이면 더 어려운 부분만 남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러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 못했던 것 중에 우리 56쪽에서 혹시 235번 했을까? 얘들아? 56쪽에서 235번 했어요? 네. 아, 했어? 그러면 237번은요? 우리 57쪽에 안 했어? 풀어보세요 한번. 237번 정리되신 친구들은 237번 한번 풀어보세요. 너무 어려운 것만 막 하면 힘들잖아. 건너뛴 것 중에 좀 무난한 것도 있어서.
둘레의 길이를 그러면 10으로 표현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둘레의 길이를 10으로 표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뭔가 좌표 하나가 필요할 거 아니야. b를 a로 잡아볼까? 점 b를 a, a로 잡아볼까? 그럼 c는 a,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이고, 근데 이 지금 이 2차 함수가 대칭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사각형도 서로 이렇게 대칭일 거 아니야. 대칭성이 2차 함수에도 있지만 이 도형에도 유지가 되겠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를 a라 잡으면 여기 뭐야? 마이너스 a, 0으로 대칭성으로 이렇게 잡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어쨌든 y제곱 똑같을 거고. 그러면 둘레의 길이니까 밑변의 길이 몇이죠? 2a가 몇 개 있어요? 2개. 높이는 몇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2개 있죠, 그렇죠?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럼 식이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6. 요놈의 최대. 자, 그러면 대칭축해서 1일 때가 정답인가요? 근데 이렇게 풀면 만약에 소수령 8점이다 라고 했을 때 한 6점에서 5점 정도만 받아요. 내가 뭘 빼먹었어? 되게 중요한. 뭘 빼먹었을까요? 뭘 빼먹었어? 뭘 빼먹었을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어서 최대값을 구하거나 최소값을 구하면 범위가 필요해요. 범위가 필요합니다. A의 범위 내가 안 썼잖아. A는 실수 전체가 다 되나요? 아니죠. 몇보다 커야 돼요? 그렇지. 내가 지금 B의 X좌표를 A라 가정했죠. 그러면 이 문제는 저 A의 범위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저 2차 함수 위에서 저 사각형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A라는 아이가 0보다는 커서 여기서 이렇게 벌어져야 사각형이 일단 대칭성 때문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잖아. 그리고 또 어디보단 작아야 되죠, 그러면? 어디보단 작아야 되나? 여기보단 작아야겠지. 여기 2차 함수의 근보다는. 그래서 루트 3보단 작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저 사이에 있어야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야 될 때는 무조건 요 범위, 여러분들이 지정한 미지수의 범위라는 게 보통 다 있어요. 보통 있습니다. 없어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풀었어. 근데 요 문자에 대한 범위가 그냥 실수 전체야. 그러면 실수 전체라 쓰세요. 그러니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서술형 알겠죠? 서술형 없는 학교가 없을걸? 내 생각에 없을 것 같은데 원래 용어고가 없었어 항상. 서술형이 원래 용어고가 항상 없었는데 객관식 25개로 용어고가 원래 그래 항상 그랬는데 아니다. 용어가 아니라 흥진인가 보다. 흥진이었다. 흥진이 나 용어랑 흥진이 맨날 너무 헷갈려. 두 개 학교가. 근데 아마 1학년 때 없을걸? 2학년도 다 서술형 나온다는데 이제 서술형이 다 나오는 추세로 바뀌었어요. 이쪽 지역도. 자, 58쪽 가보면 우리 뭐 안 풀었어요? 242번 풀었어요? 242번 안 풀었어? 아, 240번 쉬우니까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세요. 242번.
식이 깔끔하게 바로 세워져. 축이 깔끔하게 바로 식이 바로 세워져 깔끔하게. 세워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맨 처음에 2차 방정식에 2차 항의 개수가 1이구나. 2차 방정식이라고 해야 되지. 2차 항의 개수가 1. 그러니까 요 2차 함수는 시작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요 2차 함수는 x제곱으로 이렇게 시작한대.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 2래. 이 축의 방정식이 뭘 의미하는 거였어? 여러분들이 우리 2차 함수 중학교 때 했던 2차 함수 제일 중요한 거. 꼭지점에 x좌표. 그러면 식이 어떤 식으로 생겼다는 거야? y는 x 마이너스 이게 완전 제곱 형태로 생겼지. 더하기 뭐식이 이렇게 생겼겠지, 그렇지? 근데 나 조건이 핵심이지. 얘들아, 나 조건을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혹시 머릿속에 그림이 딱 떠올려? 그림이 딱 떠오르나요? 여기? 이 그림이 떠올라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해석하면 무슨 의미야? 내가 항상 2차 함수나 이런 거 2차 방정식에서 2차 함수로 넘어올 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석하자 했죠? fx와 y는 마이너스 1과의 교점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볼 식을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가로씩 써서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중근이라는 거 서로 어떻게? 관계가? 접해. 이 상태야. 근데 대칭축이 2네. 그럼 2일 때 y좌표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인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즉 우리 항상 왜 2차 방정식에서 2차 함수로 넘어올 때 어떤 fx는 0이다 라는 게 의미가 뭐였어? fx라는 식이랑 y는 0이라는 식이랑 함수랑 두 개의 교점 찾는 거잖아. 그치? 얘도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에 교점 찾는 거였잖아. 그런 의미잖아. 근데 교점이 하나다. 중근이다. 접한다. 그러니까 식이 아래로 볼록한 2차 식이 대칭축이 x는 인데 꼭지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게. 접하니까. 그러니까 끝. 2차 함수식 세웠네.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뭘 찾은 거죠? fx. 이거 fx 잘 찾은 거잖아. 그치. 이게 fx잖아, 그치? 오케이. 이게 fx죠. 그럼 이제 요거 이렇게 전개해서 인수분해하면 정답 끝. 전개해서 인수분해하면 정답 끝. 1사 끝. 이렇게 됩니다. 자. 하고 244번은 해석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44번 해석만 하고 끝내겠어요. 이거 하고 시작. 해석만 하고 쉽시다. 그래도 수업 많이 안 했는데 일부러 일단은 여러분들 체력도 있으니 하고 이따가 시험 봐야 되는 게 좀 중요하니까. 자, 244번 같이 해석만 하고 좀 끝내볼게. 2차 함수 y는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얘들아. 자, 일단 가조건에서 얘기하는 게 뭐야, 얘들아? f의 3-x랑 f의 3 더하기 x가 똑같대. 이게 뭐야?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거 대칭축 알려주고 있네. 대칭축이 x는 3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네 라고 바로 해석이 돼? 해석할 수 있겠어? 이거 근데 해주지 않았니? 해줬던 것 같은데. 야,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x가 1일 때 한번 해봐. x가 1일 때 f2가 f4다. 근데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의 함수값이 1을 넣었을 때랑 4를 넣었을 때가 똑같다라면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어. 2구 4라고 하면 당연히 정 가운데가 뭐야? 3이자 대칭축이 되겠죠. 당연히. 그쵸?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씩 해보니까 실제로 정 가운데가 3이다라는 말이고, 그러면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렵게 표현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3을 기준으로
여기 3 더하기 x의 의미가 뭐죠? 3으로부터 얼마만큼 더 간 거야? x만큼 더 간 거야. 그럼 3으로부터 x만큼 더 갔어요. 이렇게 3 빼기 x는 3으로부터 반대쪽으로 x만큼 가게 됐겠지? 그럼 이때의 결과값이랑 이때의 결과값이 서로 똑같아요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3을 기준으로 대칭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표현한 거야. 이차함수 3개. 그렇죠? 그래서 가조건은 그냥 대칭축이 x는 3이구나 라는 말이 하게 된 거예요. 말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대칭축 알아냈으니까 이차함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근데 이렇게만 생기지 않고 하나 더 있잖아. 위로 블록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문제에서 최고차 개수의 부호가 뭐 양수다, 음수다 이런 말 있나요 지금? 없죠. 대신에 나조건에서 엄청 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x 값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 줬어? 2부터 6을 줬어. 그럼 이때 자, 첫 번째 그림에서 2부터 6에서 최대가 8, 최소가 마10이래. 그럼 이때는 여기가 마10, 여기가 최대가 8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여기선 최대가 8, 최소가 마10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케이스가 두 가지 상황이 그림이 다 그려지네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현재 이렇게 그림 그려놨지만 식은 어디까지 왔어? 식은? y는 최고차 개수 모르니까 그 대칭축은 알고 또 꼭지점의 y좌표는 모르니까 현재 식이 이렇게까지 왔어? 그러면 나조건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케이스 분류해서 2개 그림 그려서 찾아봐 라고 하는 게 뭘까? 즉 여기선 3,-10이랑 6,8을 써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그림에선 3,8이랑 6,-10을 써봐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차함수 식을 최대한 해석해서 쓰고 난 게 A, B 미지수 2개지. 그러니까 각각의 케이스에서 점 2개씩 줬지. 그럼 대입해서 A, B 연립해서 찾아봐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A, B 2개 나오겠지 식이. 이 식을 만족하는 거 하나 나올 거고 이 식을 만족하는 게 하나 나올 거야. 그럼 그 둘 중에 뭐가 정답이냐면 다조건에서 정답이 나오겠죠. 그 두 함수 중에 4x-2랑 접하는 함수 찾아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어때요? 문제 푸는데 길이가? 이 풀이의 길이가 좀 길겠죠? 계산도 좀 많겠죠?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2차 함수는 자꾸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어려져도 뭘 시킨다? 케이스 분류를 시킬 거다. 케이스 분류 시킬 거다. 근데 그 케이스 분류 중에 분명 정답은 하나다. 그럼 그 하나를 찾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조건이 더 있을 텐데 그게 이 문제에선 다조건이었다. 다조건이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석만 하고 오늘